예, 12월 증시가 좀 부담을 느낍니다. 워낙 11월의 장세가 사실 코스닥의 바이오 중심의 쏠림 장세였기 때문에요. 그게 거치고 나서는 힘겨워하는 거고요. 일정 부분은 예상을 했었는데, 예, 시장 판단하고 또 방향성 전략들 논의하겠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또 느닷없이 트럼프 발언 중동 리스크 이런 게 불거지면서 핑계를 좀 주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리. 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도 그렇고, 조금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주식이잖아요. 실제 그런 현상들, 시그널이 좀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기울까요?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예.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 전 위험 선호도보다 떨어진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려하는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시장이 30포인트대로 하락을 했었던. 이틀 합치면 70포인트가 넘고요. 73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어제 지수 하락분이 35.75p니까 그러면 지난주 월목에 어제 수요일 낙폭을 더하면 100p가 넘습니다. 중간중간에 살짝 올렸다 다시 밀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한 2560p 정도에서 지금 2474p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수 낙폭으로 보면 4%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큰일 났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히 이릅니다. 분명히 이른 건 맞지만 얼마 전 위험선호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 변동성이 양시장 모두 좀 커진 상황입니다. 증시에서 이 변동성 위험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네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삼성중공업이 전 트리거를 당겼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예. 그런 부분 이슈도 있었고 좀 전에 이제 이항희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IT가 멈추고 나면 도대체 대안이 뭐냐, 뭐가 메꿔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미국 얘기 먼저 좀 할 텐데, 트러블 메이커인가 봐요. 예.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난감해서 그냥 만지지 않고 계속 유예시켰던 이슈를 결국은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증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예전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는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야, 트럼프가 당선되면 큰일 난다. 힐러리가 돼야지. 큰일 난다. 트럼프가 되면.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나서 보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증시가 큰일 난다가 아니고 막 올라요? 네, 세게 올랐어요. 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장사꾼 출신, 사업가 출신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죠. 거기 굵직한 이슈로 들어갔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법 개정안. 내가 법인세 35%짜리 20% 밑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밀어붙이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어제도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이 S&P EPS 기준으로 봤을 때 10% 상향 그러니까요. 이슈거든요. 예. 시장은 그런 것들을 막 반영을 했죠. 지금은 우리 약간 좀 민망해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1조 달러 인프라 투자한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장벽건설하고 그런 얘기는 좀 들어갔네요.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뛰기 시작하고 야,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면 연준도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얘기를 했었던 게 트럼프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인프라 투자는 쏙 들어갔고 얘기 전혀 안 나오죠. 세법 개정안이 지금 상원이 통과시킨 안과 하원이 통과시킨 안이 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난 내년에 바로 이 법인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 아닐 수 있어라는 부분에 최근 미증시 고민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감가로 까지 않고 한 방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까지 이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던 기업들도 뭐 물론 법인세도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예. 투자하자 라는 분위기 조성 분명히 될 수 있을 거고 뭐 바깥에서 송환세라고 부르죠. 미국 내부로 들어올 때 거기에 합당한 세율을 부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일시적으로 유예하자 뭐 어마무시하게 깎아주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갈 거다. 아메리칸 퍼스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까지 뭐 IT도 그렇고 미국의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R&D 많이 쓰는 애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35% 세율을 부과받고 있을 때도 실효 세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법인세 더 내려준다라고 얘기하고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방에 비용 처리 100%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기대가 컸을 업종도 이 두 군데였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 부분들이 약간씩 노이즈가 있죠. 그래요. 팡 종목들이 그렇고. 그렇죠. 예. 예,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걸 반영하면서 지금 뭐 미국의 헬스케어나 IT나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 싼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었고, 예. 뭐 이 밸류 괜찮아?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도 계속 끌어올렸던 종목들이고. 근데 요즘 이 증시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이 업종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증시에서 속도가 좀 떨어졌다. 어제는 뭐 기술주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속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괜히 나오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약간 특이 케이스인 걸로 보여지네요. 물론 뭐 3천억이라는 허들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는 25%로 증세 구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쎄요. 이게 일각에서는 일반 기업들한테는 아무 영향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증시에서 거래하는 굵직한 기업들 대부분 다 3천억 이상씩 법니다. 대부분 거래소 이 탑 종목들이 3천억 이상씩 벌죠. 뭐 조클럽 넘어가 있는 친구들도 다 상단 애들이고 그 밑으로 3천억 이상 버는 쪽들은 실효세율이 3%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이익 마진이 3%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글쎄요, 뭐 정부 일이니까 국가 일이니까 지금 뭐 예. 이렇게 얘기 뭐 할 그건 아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트렌드들을 보시게 되면 미국, 영국, 최근에 중국도 까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도 지금 밑으로 까내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혼자 방향이 좀 다른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대형주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죠. 예. 네, 어제 장중에 아시아 증시 반응을 보니까 앞에 거는 항생값입니다. 홍콩. 예. 네. 뭐 추세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좋았던 추세에 일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예. 더해지면은 고민이 깊어지겠죠. 옆은 대만, 우리하고 가장 색깔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대만. 뭐 나쁘지 않았었고 여기는 기울기가 꽤 홍콩보다 가파른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하락분이 뭐 1.64% 빠지면서 좀 강했죠. 코스피도 뭐 올해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근데 멈춰서 있다가 지난주서부터 낙폭을 일부씩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본 니케이 값 뭐 어마무시했죠. 원래 니케이의 공식은 엔화 약세의 시장 강세 이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최근 증시에서는 엔화 약세가 없어도 올랐어요. 근데 어제 증시에서는 뭐 적지 않은 음봉 길이를 만들어내죠.
물론 이게 일본 시장 끝났어요. 뭐 대만 시장 끝났어요. 홍콩 시장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한 이슈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미증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증시들 쪽에서는 먼저 좀 탄성이 빠지는 것 같다. 원래 주도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빠질 때는 가장 약하게 빠져요. 튀어오를 땐 가장 많이 올라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는 당연히 미증시였는데 미증시의 탄성이 떨어진 자리 다른 시장들은 먼저 낙폭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낙폭이 좀 생겼고 삼성중공업은 뭐 그냥 개별적인 기업 이슈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메이저 수급이 전혀 눈치를 못 챘었던 것 같아요. 수급을 보니까. 뭐 그 전날 결정이 됐는지 예. 소문이 어쩌면 저렇게 하나도 안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전날인가 당일날 좋은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측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네. 3분기까지 영업이익 700억 정도 네. 쌓여 있었던 상황인데요. 뭘 봤길래 올해 영업이익을 대부분 이 실적 예측 공정공시는 대부분 어떤 기업이 하죠? 아, 우리 실적 되게 좋을 거예요. 아, 입이 간질간질해서 미치겠네. 뭐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쪽들이 대부분 실적 예측 공정공시를 내죠.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700억이 쌓여 있는데 우리 올해 4,900억 손실 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4분기에 얼마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600억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 1.1조 유증인가요? 한지 지금 1년인가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하면서 야 빅베스 반영했어요. 뭐 때 한꺼풀 팍 베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4분기 때 5,600억 얘기가 또 나오니까 야 이게 다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인식을 했을 거고 올해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2,400억 손실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년간 7,300억? 네, 로스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5조 유증으로 선제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일 불쌍한 친구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얼마나 좋았습니까? 흐름이 좋다가 확 부러지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어제 뭐 조선주도 다 같이 물고 들어갔고 기계를 다 물고 들어갔고 뭐 시장의 짱돌을 강속 꾸르던지 어제 이슈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거처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단에서 잘 메꿔줬으면은 괜찮아요. 시장이 이렇게 안 빠져요. 근데 어제 그런 그림이 없다 보니까 밀려 나온 거고 어제 오후 1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어제 오전장에서는 야 긴가민가하다. 야 여기서 더 밀리면 피곤한데 라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장이라고 한다면 어제 오후장은 외국인 수급 매도 점증하면서 좀 트리거를 당긴 느낌 그런 부분들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게. 대응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그 부분 포트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삼성중공업 또 전날은 인터플렉스가 그랬잖아요. 네. 뭔가 시장에 개별 기업의 이슈인 듯 하나 시장에 영향력을 주면서 큰 충격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어쨌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편안한 구간은 어쨌든 좀 지나가고 조금 덜컹거리는 구간, 걱정되는 구간에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인데요. 시장이 뭐 늘 그렇긴 하죠. 제한 포트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면서요. 포트 변화가 오늘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주서부터 말씀을 이미 좀 드렸어요. 네. 삼성전자 마지노 250을 불러드리면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편출하게 되면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생명 다 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종가가 250만 원에 1,000원 더해진 가격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제 해외 증시가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해서 오늘 갭다운을 밀어버리면 마지노를 이탈하는 가격으로 보고 있어요. 좀 전에 이양영 님도 말씀 주셨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IT를 대안할 만한 대안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대안 없이 밀게 되면 시장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마지노선 가격을 불렀던 마지노선 가격이 왔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삼성, 제가 제안 포트를 드리고 나서 한 번도 편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이제까지 꽤 긴 시간을 끌고 예. 왔었는데요. 고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밀린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깨끗한 차트에 예전과 같은 마지노선 논리를 들이밀었던 상황이었고요. 어제 그 부분을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경계하는 거죠. 연속성을 보이게 되면 이전의 패턴에서는 분명히 깨지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정도 되게 되면 그 밑단에 있는 친구들은 먼저 반응이 나오게 되죠. 이 깨끗했고 이 놀라웠던 시세에 전고 부담을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조정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최근에 넘기 시작했고요. 삼성 SDI도 이제까지 봤었던 이 마지노 플레이에서 일부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생명도 요즘 13만 원대에서 12만 원 초반대로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수 성격에 대한 컨셉을 좀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이제까지 제안포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편출 종목이 있으면 바로 편입 종목을 불러드렸는데, 그렇죠. 예. 오늘은 편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전략 부분에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야, 이 삼성전자를 제낄 정도면 종목 다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제가 지수 성격은 상당 부분 밀어내린 거고, 종목 성격, 나머지 6종목의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먼저 오래된 순서대로 얘기하면, 최근에 SKT 가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통신도. 네, 근래 예. 들어서 고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쪽으로 집중돼 있을 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시장입니다만, 최근에는 워낙 낮은 자리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요즘 포스코가 신고가 가는 장이었으니까요. 예. 신나고 있고. 그리고 차이 격차는 현대차 그룹, 부진했던 현대차 그룹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모비스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움직임. 여기는 나쁘지 않죠. CJ, CGV도 좋은 추세 이후에 얼마 밀린 거 없이 지금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마블은 큰 시세 이후에 오래 기었고, 얼마 전에 한번 흔들렸습니다만, 좀 있던데요? 예. 빠르게 메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어제 대한항공이 장중 거의 3%까지 또 상승폭을 늘렸다가, 환이 어제 8원 가까이 뛰면서 예. 상승폭을 좀 줄여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낮은 가격이고, 어제 유가가 또 3% 가까이 빠졌죠. 원화가 여기서 계속해서 급등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런 컨셉들 저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종목 성격을 남기고 지수 성격에 노출을 줄이고, 만들어진 현금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형제들, 브라더스 네 종목을 이 제한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예고는 좀 하셨지만, 오늘 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포트 변화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좀 비어 있고 6종목 있으니까 훨씬 좀 몸이 지금은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주십시오. 제가 내년 시장 어닝 성장이 11% 정도 됩니다라고 불러드렸고, 반도체가 9%, 시장 상승보다 낮을 거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높을 거라고 보여드렸던 게 자동차, 철강, 정유, 그리고 호텔 레저, 화장품, 유통, 여기 불러드렸거든요. 지금 제한포트에 철은 있고요. 자동차 있고요. 그거 외에도 통신도 있고, 몇몇 개 있어요. 비어있는 쪽들을 쳐다보고자 합니다. 정유가 없고요. 유통이 없고, 화장품이 없고, 호텔 레저 이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 쪽으로 타이밍을 보고자 합니다. 대신 만들어진 현금을 급하게 소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상승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하는 구간, 그 구간에 만들어진 현금을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